다음은 오늘 행사의 목적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주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먼저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시장께서 대화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일단 저 진행을 위해서 세 분 말씀 듣고 또 답변 드리고 또 세 분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중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 실무적으로 답변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저 도의 국장들이 다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도에서만 온 게 아니고 도의 간부들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우리 저 천영기 시장님도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 못한 거 있으면 우리 또 시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박윤규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하여 저희가 하시는 도지사님의 통영시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 내용은 강구한 신수시설 정비 구간 내 조선 군선 저반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하 한산의 영향으로 거북선이 임시로 또남동에 있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흰남노 때 거북선 연결 장교 2기 중 하나가 파손이 되어 현재는 한 개의 장교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관람 대기 및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북선 및 한옥선은 경남도에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재질의 거북선이 바닷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심하여 2~3년마다 수억씩 들여서 유지 보수 공사를 하여야 되므로 시에서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예산 확보 등 부담이 크고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강구원 공사가 끝나면은 거북선이 강구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옮기고 나면은 관광객의 수요가 더욱 넓은데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북선 부장교 등 저반 시설을 경남도에서 대대적으로 바꾸어 주시면 관광객들의 안전도 보장되고 통영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통영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삼양읍 이장단장을 맡고 있는 류성규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포구간 4차선을 완공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한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예산을 내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삼양 통화리에 일주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평인 일주도로 노을길도 아름답습니다만 우리 통화리 쪽에 그쪽에 굉장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약 10년 가까이 된 도로 일주 도로를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씩 가다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도로가 있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량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진갑이라고 합니다. 박광수 도지사님은 우리
행님 도선입니다. 환영합니다. 통영시에서 목욕탕 노후 불떡 정비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변에도 노후화된 불떡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목욕탕 영업을 위한 불떡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해져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물떡이 무너져 인근에 피해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노후 물떡의 위험도 정도에 따라 조속하게 보강 또는 철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건의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전 시장님에게 이순신 공원 앞바다에 항입진을 건설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답변 왔는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통영은 바다와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우리 청년기 시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은 다시 한번 이순신 공원 앞바다에 항익진을 건설하자고 건의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양동 주민센터 확장 이전을 건의합니다. 정양동 주민센터는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고 합니다.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 회의 장소가 없어 동양실에서도 회의를 하고 민원센터에서도 회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정양동 주민센터 확장 이전을 건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 했죠.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답변 드리고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 중앙동 성함을 제가 잘 못 듣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고 하셨죠. 주민자치회장님. 예. 강구항의 그 저반 시설들이 오래돼가지고 부식하고 낡고 이러니까 거북선이나 부장교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수상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네, 답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부시장을 해서 아는 분도 많고 한데, 이게 옛날에 이제 공유수용 점 사용을 저희 도가 했습니다. 할 때 조건이 뭐 시에서 모든 걸 부담하고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대가지고. 예. 예. 이게 옛날에 시가 저희들한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허가 조건이 이제 통영시가 모든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한다는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그 위에 연결하는 그 다리 부분 거기 녹이 좀 썩었던데 그거를 좀 교체하면 그리고 썩은 나무 좀 교체하면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거는 강구안 종합 관광 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그때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공유 수면 점사용 주체는 시인데 그것도 위탁을 주면 원칙은 안 되거든요, 재임대 비슷하게. 아니 근데 그런 거 좀 설명할 필요 없고 예.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 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 돼. 허가 요건이 그러면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통영 부시장 지낸 분이 뭐 잘 됐네 담당 국장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세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전에 직전 부시장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제가 강구안에서 내렸습니다. 강구안에 해상 공연 무대를 만들고 싶다.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사님 도와준다 했습니다. 그 무대를 2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무대를 가지고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거북선을 접안할 수 있는 지스를 쓰고 하나는 판옥선을 쓰고 공연할 때는 거북선을 판옥선을 끌어놓고 그 무대를 가지고 무대를 쓰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해주겠는데 사주겠죠? 일단 그 강구항에 대해서 경관 개선이나 한글 무대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시장님께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 저밭이들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의회 인원을 하셔가지고 도에 올려주시면 시가 부담할 부분하고 도가 부담할 부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 도 의원님들도 두 분 여기 또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성조 회장님께서 그 풍화리 일주도로 말씀하셨는데 풍화리 일주도로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방도가 돼서 아직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통건설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예,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그 풍화리보다 먼저 사장세포간 도로도 지금 이번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5억 7천만 원 정도 사업계획을 지사님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화리 일주도로는 그래도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늦어지다가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이 24년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빨리 해달라고 하실 테니까 언제까지 빨리 할 수 있는지 실무자한테 여쭤봤었는데 24년 9월까지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재정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더 땡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땡길 수 있는 최대한 땡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4년 9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늦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결국 재정 지원만 하면 조기에 땡길 수 있는 거죠. 수용하고 절차가 조금 걸려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그 수용도 그렇고 보상 협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공사비는 좀 더 많이 투자해서 가능한 빨리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산면 출신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에 우리 박진갑 회장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노후 굴뚝 정비 사업에 좀 그 굴뚝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보강도 하고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하셨는데 누가 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 통영에서 지금 굴뚝으로 해가지고 있는 게 거의 그 목욕탕이 한 2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험으로 해가지고 1개 정도 우리한테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이 그 구조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이걸 시군에서 먼저 그 철거를 하고 나면 여기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특별 조정 부분으로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먼저 좀 그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그 많이 그 지원을 못 해드리겠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한다는 이야기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지원한다고 하니까. 예. 그다음 두 가지인데 이순신 공원 앞바다에 하익진 조성을 해달라는 거하고 정량동 주민센터 확장 이전해달라는 두 가지는 우리 시장님 소관이니까 시장님이 답변합니다. 그 하익전 조성을 어떻게 저는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마이크 드리라. 전 시장님에게 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전 시장이죠. 예. 네, 아니고. 전 시장님이 아니고, 예. 하객진이다 보면 우리 통영에 관광, 예를 들어서 옛날 전쟁 때 엔지니어할 때 하객진을 있었다니까. 하객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관광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야, 그거는 바다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항해라든지 배가 오고 가는 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장이 그거로 차츰차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 예,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사면 출신인데 지금 정량동 사시죠? 예. 그분은 오늘 처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제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배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량동 주민자치센터가 확장 이전을 해달라는 겁니까? 경양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좀 협소하죠? 예, 협소하. 예, 주차장도 없고. 예, 주차장도 없고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고 그리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공장실에 서서 회의를 하고 그런 때가 예, 많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야지. 지사님 그런데 이야기하면 지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뭐 중앙동, 정량동, 맹정동, 강도면 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짓다가 돈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죠. 일단은 제일 급한 데가 중앙동입니다. 일단 중앙동부터 현재 그거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물도 셉니다. 직원들이 좁아서 근무도 못합니다. 지금 중앙동은. 예, 중앙동은 먼저 1순위로 정해져 있고 정량동은 우리 실무자들이 내리보내서 검토를 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말씀하시죠. 저는 도산면 사계 오사마을에 살고 있는 조규초입니다. 현재 도원지역 행복농촌 복지센터 건립대책추진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수군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원지역은 도산면 도설리와 원산리를 합친 지역으로 고성군과 경계지역으로 통영시의 간문입니다. 현재 사계마을 334세대 605명의 주민들이 배농사, 비닐하우스,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과도한 영농 활동 속에 전심 식사 해결을 위해 도산면 중국집이나 식당에서 불러먹고 있고 고성까지 가서 식사를 하는 실정이며 생활을 끄는 고성군이나 자치제가 다른 관계로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고령의 노인들은 택시에 의존해 병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시장을 보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되고 소외하고 있는 도원 지역의 농촌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지역 주민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서 매입하여 기부한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경상남도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지역 단위별 농촌복지 대책 모델 제시를 위해 가칭 도원지역 행복농촌 복지센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님에게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통영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평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재범입니다. 저는 제 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통영은 깨끗한 동양의 나폴리 미안과 이야기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공평동 일대 주거 지역은 25년 전부터 인접한 조선소로부터 발생한 분진, 악취, 솜 등으로 환경 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건 사업에는 수리 조선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해주시고, 수리 조선소가 이전한 자리에 진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존경합니다. 저는 동안의 장단장 박대본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그럼 대하고 바로 곧따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의 방문 환영합니다. 저는 무전동에 살고 있는 무전체육회장 임부걸입니다. 도지사님께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림에서 무전동으로 넘어오는 국도 14호선 어문고개는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량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의 향후 KTX 개통 이후에는 통영 영역 주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됩니다. 통영 역사에서 무전동 구간 차량 분산을 위하여 우회도로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용남 무전간 도로 건설을 건의하오니 도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에 와서 좀 쉬운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만큼 그동안에 하셔야 될 일들이 많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규춘 회장님께서 돈 초등학교죠,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지을 때 십시일반으로 땅을 기부 체납해서 만든 학교인데 지금 이제 폐교가 됐으니까 농촌복지센터로 이렇게 건립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도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남북권 지원 체험센터 교육청 오셨어요? 교육청 여기 일단 지금 교육청의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저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통영경찰 김경수입니다. 지금 그 도원초 폐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분들이 또한 하우징이라는 그 업체도 같이 장기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에 그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주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에서도 진주에 있는 체험 시설이 폭주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기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통영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그 안전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했고, 도에서도 그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도원 폐교가 교통상의 거제와 고성과 통영을 아우르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이제 사항이 되게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땅을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주민들 땅을 기부 체납해서 만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폐거된 상태에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건인 것 같고 교육청에서는 남북권 이제 유치원 아동들 체험센터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교육감님한테 한번 우리 주민들의 뜻을 상세하게 전달을 하고 교육감님께서 뭐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계시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의논해서 주민들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가능하면 방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뭐 좋은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아주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것이 과연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를 한번 검토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주민들의 뜻을 오늘 받았으니까 제가 충분히 도교육청에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 성함을 잘 못 들었는데 아까 현대식 수산물유통센터 봉평동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봉평동 수리조선소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전을 위해서 우리 전영기 시장님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 시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 절차를 통영시가 진행해서 그 용도를 어디에 쓰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수산물유통센터든지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져가 오면 저희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전영기 시장님 한번 보충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봉평동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상 심각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수리조선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땅 주인이 안 팔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유수면 허가를 5년마다 내줍니다. 그 수면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허가를. 통영시에서 관할입니다. 그 공유수면을 내주지 않으면 조선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외곽으로 까야 되고 거기에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지금 우리 통영에 7개 수협이 있습니다. 이 수협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겁니다.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 만들어질 때 1,500여 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와 우리 도비를 합치고 우리 수입에서 보태고 시비를 보태면 관광 상품화되어가는 그런 수산물 유통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산의 1번지 명성을 찾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만은 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그 업체하고도 조율을 시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나면 이제 지사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임국은 체육회 회장님께서 중립무전 우문고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KTX까지 생기면 더 아마 정체가 심할 거다. 그래서 우회도를 내달라 이런 말씀인데 건설국장님 이게 지금 도로가 국도입니까? 아직 도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 도로 지점도 안 돼 있고 아니 지금 현재 우문고개 도로가 그 국도 14호선은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이죠. 예, 그 우회도를 내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현장에도 이건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시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장으로 저번에 왔다 갔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도 필요하고 이거 나머지 또 역사하고 연결돼서 필요한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저희가
이제 짓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지으려고 하면 국가 계획이 반영돼서 국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영시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시 예산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4호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 위에 도로를 내면 국비를 지원받아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느 도시든지 도심지를 통과하는 국도가 번잡하기 때문에 도심을 우회하는 국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도 우문고개 도로를 위에 도로로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도와 통영시가 위에 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국도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국도교통부 국도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일단 올리면 우리 정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도움도 좀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하고 도하고 빨리 위에도로 계획을 한번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끌어서 이렇게 노력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또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지사님 말한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1042호가 업문고개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김일동 국장님의 업문고개에 지방도가 와 있습니다. 거기서 끊겼습니다. 1021호선 말씀. 예, 1021호선이 시내로 들어가서 요구리 쪽으로 와서 시내로 업문고개에 있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고 예. 지금 국도 14호선은 중림에서 업문고개 올라오는 그 도로가 국도 14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을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하는 도로니까 우리가 중림에서 시내 넘어오는 도로가 너무 아침에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KTX 엑사 업문고개를 교부락 로타리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시도입니다. 그거를 4차선을 확장을 해야 우리가 KTX 엑사가 시도 보통 정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도로 좀 끊어주시고 그 로타리에서 다시 터널을 뚫어서 관문 사거리 터널을 1.1km를 터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끊고 나중에 국도를 불화설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김일동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시 안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고 지방도가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제일 빠른 것은 이제 도심 안으로 들어온 차는 도시계획도로 들어오는 것이고 위에 도로로 만들어주면 통과하는 차량은 그쪽을 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도로, 국도 위에 도로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자, 다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남면 유당단장 박태원입니다. 우선 석가루 오장비 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걸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쓰레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포를 친환경 부포로 대체해주는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의 영업인들도 이에 공감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뷔페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친환경 뷔페는 스티로폴 뷔페와 달리 양식장 관리선 스크루와 충돌로 인해 파손 시에 수중으로 가라앉고 또한 무거워서 파손된 부품을 해소하기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파손된 부품을 어민들이 직접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해양 환경의 오염이 될 것이며
별도의 해소 비용을 또한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친환경 부포 파손 방지를 위한 양식장 관리선 석회로 보호커버 설치 지원 사업을 건의하오니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시 동장협의회장 아영수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앞서 시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후에 20년 공직생활을 거치시고 그리고 창원시장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장을 거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셨습니다. 이 직을 두루 수행하시는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도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애 많이 쓰신 우리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니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도지사님이 만족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 이후에 대권 도전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생활을 은퇴하신 후에 고향 통영에 내려오셔서 정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통영시 새마을회 회장 임명윤입니다.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애로상을 우리 전영기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참 제가 이 새마을 직공장 회장부터서 지금 통영시 새마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치가 이상의 법이 잘못돼가지고 작년부터서 강제적으로 통영시 시군 이거 새마을을 갖다가 법인화하라고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법령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정부 법령대로 이것을 사단법인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그 등록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새마을 회관이 한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돈이 조금 나가는가 몰라도 취득세가 한 3천만 원 지금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우리 건물도 아니고 간판만 새마을 건물이지 우리가 돈 3천만 원 있는 것도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렇고 하면 분명히 저한테 싫다고 참 안 좋은 소리 들을 경우에 사실 고민을 해가지고 시장님에게도 부탁을 했고 우리 시 의장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러고 그게 안 된다고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아는데 우리 경상남도 한 4군데가 지금 이런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정이. 그래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이걸 안 내면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방세가 해가지고 어떻게 되노니 하니까 95%가 도에 올라가고 5%가 시로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라고 일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영기 시장님도 이를 갖다가 운영비를 해가지고 조금 조달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이래서 지금 뭐 자의필 밀어주고 있는데 하여튼 지사님께서 우리 새마을 이거 지금 운동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런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실 저도 수천만 원 지금 회장으로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마을 회장하면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것인데 전혀 지원 없습니다. 사실 150만 원 김장당기가 뭐 500만 원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런 거는 도에서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계 답변 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박태관 회장님께서 그 양식장에 관리선들이 스크류가 있는데 보호 장비가 없다 보니까 요즘은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고 그 부표와 부딪히면 부표가 깔아앉아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리선에 스크류 보호 장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수상부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거를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형편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또 우리가 그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내년 그 예산에는 이게 좀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서 내년 추경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박수 받고 해준다 약속하고 안 해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유통장협의회 하영수 회장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대통령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 생각이 없고 저는 제가 사실 도지사 자리도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도 뭐 좋죠. 좋은데 이제 도지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20대 중반에 행시를 합격하고 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도청에서 계장부터 가장 국장을 지내고 했기 때문에 경남도에 대한 애정이 많고 도의 구석구석이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최근에 도가 좀 많이 쇠락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때까지 우리 공복으로서 이 녹을 먹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첫 발을 디뎠고 내가 또 살았던 이 경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정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도지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지사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는 동안에 뭐 이때까지도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맡은 일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지만 도정을 열심히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공직을 마치고 나면 뭘 할 것이냐 이것은 뭐 사실 그동안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못했는데 이제 공직 마치면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는 이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평생 했으니까 이제 내 개인의 일을 마치고 나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향에 오면 더 좋겠죠. 고향에 지금 가면 우리 형수님이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향에 오면 더 좋겠고 그것은 한번 마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오면 막걸리 하나 사주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 회장님께서 그 시군지혜가 법인화 되다 보니까 새마을 그 해관 건물이 취득세가 3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제 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법에 있는 걸 도가 감면하는 것은 감면도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단지 이제 법인 자산 중에 공익법인의 자산이나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장님 그거 참고를 해보십시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마을회관을 그때 지을 때 시가 땅을 내주고 건축비는 이제 도비 국비를 이제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 건물하고 이것을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고 평생 쓰기는 새마을에서 쓰는 거죠. 그 소유권만 이제 시에다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제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와 이 통영시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방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남에 다른 곳도 그런 사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새마을회의 이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해가지고 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냉정동 부회장 김명도입니다.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합장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을 위시하여 명정동 구도심권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스 시설 안 돼 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항상 불만은 가스 통영 생산 기지가 통영이 있는데 왜 통영이 이렇게 능가되나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영희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심의를 기울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가스 대강공사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오신 게 저희 고향에 그 단독지역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하게끔 좀 예산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산면 해비체 민간위원장 김종문입니다. 한산도에서 태어났고 자란 저로서는 어릴 때부터 한산도의 다리가 열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다리가 생긴다는 말만 무성합니다. 특히 한산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한산섬입니다. 지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점입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는 성과 섬 사이 다리가 많이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었으며 운영발전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산대촉교 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산대촉교 조기 착공을 건의드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통영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영기 시장님도 늘 통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이 발로 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남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옥자이고요. KTX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문마을 저 간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근데 지금 어문마을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길이 복잡하게 돼 있고 거기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KTX 여기 선다 하니까 우리 마을의 주민의 뜻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그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시민이 원하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해주겠다. 우리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뭐 길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통영시민 12만 3천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마 우리도 우리 생각 뜻을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지사님 뭐 KTX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고 우리 시장님도 지금 좋은 아마 안을 갖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있고 한번 주민과 대화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어떻게 된다는 거와 장소 어디쯤인지도 지금 모르고 말만 우리 말을 선정을 해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KTX는 온다니까 우리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온다 하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의 주민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말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답변 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맹정동입니까? 네. 맹정동 우리 김 회장님께서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해달라, 도시가스 넣어달라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산업통상국장 유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영시의 도시가스 보급량은 평균 한 76%로 시군 평균을 따지면 한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 최근 3년간 도비가 지원된 내역을 잠깐 보면은 20년도에는 1억 5천, 그리고 21년도는 1억 2천, 올해는 1억 2천 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오늘 지사님이 특히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셨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그동안보다 한 2배 정도 높여서 2억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어준단 말이에요? 안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명정동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명정동 확실히 해결되는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족한데 내년 5년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 꼭 해결하도록 우리 국장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면에 우리 김 회장님께서 한산대첩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국도 5호선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산에 그제서 한산으로 넘어가는 도로 또 한산도에서 이쪽으로 또 육지로 넘어오는 도로 같이 또 이렇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일단 한산대첩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여기 우리 김종부 전 부시장께서는 오셔가지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 예산 실장하고 이걸 직접 논의도 하고 그 뒤에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도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천영기 시장님도 애를 쓰셔가지고 확정은 됐는데 이게 빨리 이제 건설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박 국장 이거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착공이 된다 하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산 대첩교에 대한 오랜 열망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열망 끝에 21년 6월달에 이제 국도 지사님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 5호선은 연장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선만 지정되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2026년부터 이제 새로 5년 단위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 게 아니고 그 26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여러 전 시도에서 많은 도로를 올리는 것 중에서 타당성이 제일 높은 것부터 순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가 우리 도 전체에서 올릴 자료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토부 대응 타당성 준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빨리 진행을 하고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국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이야기해서 아까 2026년이라고 했나요? 2026년부터 2030년도에 그게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절차를 참 이 행정에서 하는 절차나 이런 게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다리를 건설하고 시민이 통행하기까지에는 그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조금이라도 빨리 땡길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시와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남면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원문에 산다고 했죠. 원문 마을에 KTX 역이 생기고 하면 이 KTX 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노선이나 지역은 확정이 된 상태고 이미 그 공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계하고 이게 다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위한 이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 원문마을 주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에 원문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웃라인은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설계하는 업체를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입찰이 확정되면, 예. 업체가 확정되면 그 업체를 입회하에 주민들과 현장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예, 그 업체들이 지금 설계 응찰하는 내용들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설계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번에 그 분리 설계, 분리 발표해가지고 예, 확정이 됐나요? 지금 구공부로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제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 중에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달 말쯤에 확정될 겁니다. 그럼 언제쯤 설명회가 가능하나요? 설명회 부분은 저희 업체 정해준 계약이 또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 빨리 내년 봄이나 돼야 되겠네요. 예. 여하튼 그 설계를 할 업체가 결정이 돼야 주민들 의견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 이야기해봐야 이게 반영할 그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그 설계할 업체가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내년 봄쯤 해가지고 그 업체를 오라 해가지고 우문마을이나 안 그러면 토영시청에서 시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지사님 추가로 도하고 시에서 역세권 부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 뜻을 반영시켜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지금 진짜 말씀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딱 남았네요. 세 분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동의 김태곤입니다. 해안강도시 통영을 방문해 주신 지사님과 도청 간부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사님, 저는 장기적인 지원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통영은 해양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통영이 맹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아주 좋은 요트를 구입하는 것, 통영 앞바다에 뛰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건의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손 드신 분.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한국수산업 경영인 경남도 회장입니다. 저는 사업을 또 통영에서 하다 보니까 통영에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전부 박수 받고 오케이 해서 꼭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수산인한테 그 양식장비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시설 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수차례 좀 이 부분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필요해서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에서도 하고 싶지만 도비가 책정돼야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도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좀 늘려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
3, 4년 전에 도에서 배 댐목 또는 가두리 수구 사업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은 배 댐목이나 그 배 가두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바다에 그대로 존속하다 보면 사고나 미항에 아주 결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배기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수요 조사를 했다가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아까 한 분 누가 있습니까? 예, 말씀.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욕지면의 주민자치위원장 한상봉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저희 여기 도서 상계면 아마 주민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에 있다 보니까 예객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뭐 연화도 같은 경우에 시에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이번에 조금 그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은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뭄이 요즘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저 수지 공사를 한 지가 올해 6년째입니다. 5년 공사인데 1년 연기되고 올해도 완공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금이 아마 그쪽으로 다 쏠려서 빨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서 내년 예산이 잘 잡혀서 내년까지 꼭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요즘 저희 욕지는 사실은 풍력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곤 회장님께서 그 해양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영에 요트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요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아까 제가 이 제성당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제 요트들이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해양관광지 마산 통영항뿐만 아니라 그 제성당 앞바다에도 요트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트를 가지는 욕구가 늘어날 것 같고 요트를 타기에 가장 좋은 곳이 남해안이고 통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트를 많이 가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요트 기반 시설을 이제 자치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 계류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영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이 업무 보고에도 나왔고 했는데 도남동입니까? 예, 거기에 요트 계류장 뭐 제일 대한민국에서 아마 요트 계류장 처음 시작한 곳이 아마 그쪽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받지만 도화시가 열심히 해서 갖춰 놓으면 언젠가는 통영이 머지않아서 요트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자연적인 여건이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요트 계류장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갖춰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양관광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바로 요트 계류장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산 경영인 회장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이 너무 자금이 적어가지고 신청해서 2, 3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국장이 그 왜 그리 수산국에 자꾸 할 일이 많다. 수산국은 통영만 좀 많이 지원하면 끝나는데 뭐 다른 데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라이더 80%를 통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도 있고 하니까 그 해수부 적극 건의해가지고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뗏목 이거는 저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초기에 이거를
그 선박처럼 등기를 해야 되나 하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 이게 자초되고 그 해양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등기가 안 된다면 나중에 처리할 때 또 국도비하고 시비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도비만 지원해서 해결이 안 되나요? 뗏목은 그 수요 조사를 했으면 해결을 해줘야지. 거기 중앙정부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도가 직접 한 겁니까? 그거는 어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듣고 해수부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해수부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럼 내일인가 모레인가 해수부 장관이 와가지고 마산서 저하고 저녁을 먹도록 돼 있잖아요. 예, 목요일. 그러면 이거는 걸 건의를 해야지. 이게 방금 시설자금 금액 늘리는 시설자금도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해양수산국장이 열심히 안 뛰어서 지금 적게 내려오는 거 전남이나 다른 데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우스질이 아니고 지금 경영인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는 수산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금 용량을 키우든지 해수부에 많이 가지고 오든지 해수부에서 도저히 안 주겠다면 자체 자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뗏목이 이것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해수부의 정책 그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이건 우리 경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다 오염 문제라든지 바다 청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 하려면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모을 게 아니고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야권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그 장관 올 때 건의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늘.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지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저수지공사 6년차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다. 국비 사업인데 이 누가 농경국장이 왔나요? 환경국장 답변해주세요. 예, 환경사육장 정석월입니다. 욕지도 이제 제2지구 식수원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해서 총 사업 내용은 이제 댐을 확정하고 아울러서 정수장 확정해서 인근 욕지도뿐만 아니고 인근의 연하도, 우도, 상도, 대도, 하도, 대도까지 이제 수도권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0억 원이고요. 당초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이게 균특 예산이다 보니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까지 가게 됐고 내년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빨리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행시에서 노력하시면 준공이 일단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되겠지만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꼭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돈을 내드리면 공사는 그 통행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힘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식수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마무리해줘야죠. 그게 방금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욕지를 비롯해서 그 인근의 성들의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식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드려야지. 알겠습니다. 뭐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어떤 6년째 끌고 있다고 하니까 원래 5년 사업인데 그 국장님이 진짜 이거는 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챙기세요. 예. 그 다음에 풍력 문제는 전 정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남해안에 이 풍력 발전 사업이 한 6곳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6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풍력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해안이 이런 풍력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부분도 주요하겠지만은 남해안은 그런 것보다는 더 가치가 크다. 우리가 관광이나 또 수산자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풍력을 통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보다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공 부분에서 풍력을 하는 사업은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지금 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신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현장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민간 부분 한 3개 구역 정도 되죠. 두세 개, 4개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민간 부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행정관청에 뭐 시든 도든 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뭐 주민들 뜻을 수렴해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는데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부분을 잘 아는 국장님 계시나요? 네, 산업통상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 민선 8기 출범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우리 남해안은 관광의 이익이 그 풍력 발전보다 더 실익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서 한 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경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직접 지사님께서도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하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저희가 또 도의회에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또 의견을 들었고 그 역시 또 전달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남해안의 풍력발전단지 그 건설은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우리 주민 대표들과 그 소통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 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을 지사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기 전에 아까 질문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행정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어디서 받습니까? 예, 운영비는 우리가 새마을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 하면 그건 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회장들이 안 받는다. 운영비를 5,150만 원 가져갑니다. 직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왜 통영시에서 행정에서 10원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 일부를 주는데 저희가 사업비도 2천만 원 가져갑니다. 김장도 2,200만 원 가져갑니다. 아니 왜 행정에서 10원도 안 준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지사님 이제 마무리 말씀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 아직 말씀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해저터널이 지금 미디어 시스템으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저터널에서 미수동과 도춘동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 그 사업만 한다고만 해놨지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다니는 길을 없었기 때문에 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 통영항 타워 브릿지를 빨리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도 하고 지역민의 통로로 쓰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시켰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한 4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 도비 50%, 시비 50% 해서 타워 브릿지 조성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아마 고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사님 답변 때 이렇게 좀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통영이 야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오면 저녁에 돈을 많이 씁니다. 낮에는 사실 돈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경관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야간 경관 사업 1호를 이렇게 심의를 해서 통영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도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을 몰아서 강구안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강구안에 상징물을 좀
좀 설치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자는 건데 한 16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150 내지 160억. 그것도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좀 못해서 했으면 하는 우리 통영시 입장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 우리 지사님하고 식사하고 오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구안에 우리가 무슨 공연이나 하는 행사 무대를 바다에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옛날 나룻배 다니는 길을 다리를 놔놨습니다. 그 다리를 분수를 싸고 조명을 싸서 뒤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방산 DP랑 그 공원을 이용해서 무대를 만들면 아마 대한민국의 바다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렇게 쇼를 하는 그런 무대는 처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흔쾌히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2개를 만들면 평소에는 우리 거북선을 정박시키는 시설로 쓰고 무대를 꾸미서 공연을 할 때는 하나로 뭉쳐서 공연 무대를 쓰는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시다가 차 세워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지사님 받아 주셔서 그 부분은 대답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타워 브릿지 부분과 우리 강구안 그 상징물 그 부분은 우리 지사님 인사만 할 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꾸 누가 그럽니다. 저거 뭐 많이 인다고 우리에 젖줍니다. 맞죠? 네. 언제 우리 통영에서 지사님 오겠습니까? 맞죠? 지사님 인사만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고향인데 뭐 말씀 하나 다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 해드리면 우리 시장님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시장님 하시는 거 좀 남겨놔야 돼요. 그 타워 브릿지랑 강구항 뭐 경관 조명이나 여러 가지 아까 근데 제가 창원에서 들을 때는 타워 브릿지 14억 정도 된다더만 창원에서 통영 오니까 그동안 4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쨌든 지금은 이게 얼마 달라 안 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금 시장님도 70억 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150억 70억 했는데 세우다 보면 더 늘어납니다. 몇백억 또 올라갈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도비 얼마 내놔라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계획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12 얼마 부담 안 되니까 도에서 얼마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그때 여기 우리 저 두 분 강성중 의원님, 김태규 도의원 두 분인데 이 두 분 도의원이 또 힘이 셉니다. 도에 오면 도의사 뭐 이렇게 아주 공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향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도의사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통영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예산도 이 두 분 도의원님이 또 적극 노력하시면 뭐 도의사 따라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고향인데 모른 척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참 역시 고향에 오니까 마음도 푸근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정겹고 정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무슨 뭐 여기서 적극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저희들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돌아가서 우리 국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다 계획을 세워서 실현될 때까지 하나씩 챙겨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다 우리 편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편, 국회의원도 우리 편, 도지사도 우리 편, 시장도 우리 편, 도의원도 우리 편, 시의원도 다 우리 편. 사람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일을 쉽게 손발을 맞춰야 일이 되는 건데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모두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절호이기 때문에 우리 전영기 시장님 하시는 일 여기 계신 우리 토영의 지도자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마 통영에도 그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